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7월 3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변호인 측에서도 이거는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항소심판을 받겠다,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에 관해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당에서는 정말 흥분해가지고요, 일제히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가장 그야말로 맨 앞에서 공세를 퍼붓는 사람이 조국이에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말이죠, 조국은 거의 50분 간격으로 한 개씩의 SNS 입장문을 내놔가지고 12개를 내놨어요. 즉 어제 법정 선고가 한 11시가 넘어서 있었거든요. 11시 넘어서부터 바로 조금 전 9시까지 12개를 내놨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날뛰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이루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요, 일단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법원의 선고, 이것보다도 여당의 이러한 공세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고 입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는 표명을 하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요, 윤석열 총장의 대안론을 지금 이제 거론하기 시작해서 최재형 감사원장 대안이다, 또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까지 차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내부의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러 이 사정들을 갖다가 쭉 모아서 여러분들께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요양급여 편취했다 이 얘기인데요. 결국은 핵심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20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파주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불법이냐? 이 장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업자들과 함께 이 병원을 만들어서 22억 9천만 원의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 이것이 범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그 다음에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3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말이죠, 2015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윤 총장의 장모는 무죄 혐의로 무혐의로 종결이 됐고, 나머지 3명은, 한 명은 징역 4년, 다른 2명은 집행유예 2년 반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받는 그런 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말하자면 공세를 하는 것은 2015년도 일이지만은 지금 사위인 윤석열 총장의 개입이 어느 정도나 됐겠느냐. 이번에 유죄를 받고 그 당시에 무죄를 받은 것은 이제 사위가 옷 벗었기 때문에 제대로 법원이 심판을 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위가 윤 총장이 검사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 달에 최강욱, 황희석, 조대진 변호사, 그야말로 반윤석열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시 고발을 하게 되고 이성윤이가 기소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유죄 판결이 떨어진 것이에요. 이러한 큰 흐름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왜 유죄 판결이 났느냐? 22억 9천만 원의 건보,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엄청 큰 피해를 줬다. 이것이 이 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봐라. 이제 검찰총장 책임지고 설명을 하라. 책임 있는 설명을 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끄집어내서 이 사안을 부풀리고 있어요. 즉 최준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과 장모가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여기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 뭐 일일이 제가 인용할 필요도 없이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그야말로 갖은 논리를 다 세워서 국민에게 사과하라, 검찰이 빛낯을 보여줬다, 그리고 윤석열은 여러가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윤 장모가 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도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각서 하나 썼다고 해서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수사 결과가 있었고,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윤석열 장부만 빠졌다고 하는 것이 사법적 저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사필 규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추미애, 이거 봐라. 이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갈등할 때 본인이 잘못됐다 했는데 이거 봐라. 내가 당시에 이 사건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은 개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시가 옳았다. 이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 예.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본인이 잘했다고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 이외에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김건희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라.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윤 총장이 자기 재산 2천만 원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2억이라고 했고 이제는 64억 원이 됐는데 부인이 소득 활동이 뚜렷이 없는데도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추미애가 불붙이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국 같은 경우 말이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려 50분마다 12개의 페북에 글을 올리고 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요, 이 검찰에서는 김건희 씨 이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조국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이 검사 둘이 지금 현재 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수사 2부에 배치가 됐어요. 이번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박기태, 한문혁 이 검사가 부부장 검사로 부임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이 붙었던 남부지검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는 이 한문혁 부부장 검사, 그 다음에 박기태 부부장 검사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배임 혐의를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이 제대로 된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서요. 지금 윤석열 총장 장모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부인 쪽으로 올라가는 전선이 더 확대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이 처가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본인하고 그 다음에 처가 쪽하고 이러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말이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 적용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이 대응하도록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본래 예정됐던 두 개 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시설을 방문했어요. 하나는 오전에는 이 김영삼 도서관을 방문해서 차남 현철 씨와 30분 정도 이 환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마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재단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한강의적으로 불리는 우리 현대사의 빛나는 업적을 생생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명록에는요, 과학기술과 수출 입국의 길을 제시하며 부국 강병과 고도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선견 지명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따라 국민과 함께 번영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요. 오늘 두 지역 대통령 관련 시설의 방문에는 취재 없이 비공개를 했는데, 이 취재 없이 비공개를 한 거 가지고 이 언론에서는요, 이 민감한 질문 같은 것을 아예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모 징역 3년 법정 구속이 대선 판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야권에서는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도요, 윤석열 총장 일체 흔들림이 없이 오늘 지난 29일 날 본인의 출마 선언장에 직접 찾아왔던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부 전화를 하면서요, 식사 한번 모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좀 더 넓히겠다는 그런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출마 선언장에 간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계열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와 전망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계열이다 안 계열이 아니다, 이걸 떠나서 나름대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이미 방문을 한 사람들과는 일단
고맙다는 이런 감사의 표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개파를 만든다, 이런 협소한 인식보다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의 도움을 가지고, 즉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들어오지 않으면 분단위로 손해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유대, 즉 왜냐하면 이미 정신적인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가치 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공감 분위기, 어떤 신뢰의 분위기를 쌓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고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꼭 개파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빠르면 권영세 의원이 지금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지금 장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의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일날, 빠르면 이제 오늘이 3일이잖아요. 날 세고 나면 3일. 그 다음에 내일이 주말이에요. 4일. 이렇게 되는데, 일요일이 4일인데 4일날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강한 압박, 그리고 여권의 네거티브 전략, 이런 것들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빨리 입당시키는 쪽으로 분위기가 지금 극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는요, 송영길 대표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경제공동체의 발언, 이것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윤 총장이 직접 영향을 끼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국 사건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또 윤 총장 건에 만약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지율에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경제공동체론을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퇴임 후에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기로 했다라고 하는 가정에 따른 것이지만은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그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장모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영향을 끼쳤다면 그거는 본인의 문제가 되고, 그게 드러나면 연좌대 이전에 본인에게 치명타다. 그렇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윤 총장이 영향을 끼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만약에 윤 총장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했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낸 지지보다는 훨씬 덜한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윤 총장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야 일각에서는 이렇게 등판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것은 굉장한 악재다. 그래서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요, 최재형 대안론을 띄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현재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고요. 이것을 더 나가서 이제는 오세훈 시장도 차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요, 이 오세훈 시장이 어제 서울시당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자기 대선에 안 나간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느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요, 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내년에 시장직에 다시 도전을 하고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어제 밝혔지만은요, 이미 홍준표 의원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윤 총장 지지율 폭락으로 보수 진영 위기감이 커지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당에서 출마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결심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장모 법정 구속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급격히 오세훈 시장 차출론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차출론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조기에 가급적이면 입당을 시킨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게 8월 이후에 입당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나 지연시키는 것도 물론 안 좋지만은 독착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헌 당규 규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8월이 아니고 9월 중순까지는 여유가 있고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들어오기만 하면 경선을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권영세 의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지금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야당한테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장모 뭐 이제 항소심 가지만은 법정 구속되어 있는 것이고 항소심이 금방 내 결론이 날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이 김건희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 사건 때 사모펀드 수사했던 금융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제 투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종수가 중앙지검장인데 이종수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현 정권의 이 코드를 맞추는 검사가 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고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이가 이 사건을 지휘해서 기어이 기소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튈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대충 예측이 되는 것이죠. 왜? 정치적인 수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 정권이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는 끝까지 못하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사건이 아니고 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1년 내내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월성원전 사건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반대의 방향에서 수사를 더 강력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국면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야권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사 칼날 이걸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요. 언론에서도 모니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압박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준석 병역 의혹 문제 다시 지금 고발에 들어가서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여동생 바로 이재영 친형 정보 누설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수사에 착수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여권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력을 야권을 견제하는데 압박하는데 최대한도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나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권에서는 말이죠.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여권의 이 칼날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과연 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검찰에 해야 하는 이 배경 요인이라든가 그런 인물은 누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심야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는데요. 지금 또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방송을 편성을 해서 보도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하셔서 제 방송을 수시로 그때그때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